자, 여러분들 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익, 용역의 공급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이라고 해서 담보 제공이다. 자, 그 제목 위주로 보세요. 담보 제공.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전된 게 아니죠. 그 재화를 담보로 해서 돈을 차입한 거니까. 자, 사업의 포괄 양수도. 그러면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원래는 재화의 공급이죠. 사업을 양도하고 양수하면은 재화의 공급인데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게 되면 거기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왜냐면 사업의 포괄 양수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사업의 양수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부가세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 다만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이런 업무무관 자산이 만약에 있다면 그 포괄 양수도 할 때 그것이 이 제외돼도, 즉 포괄 양수도 계약서상의 미수금, 미지급금과 관련된 것이 제외되더라도 그걸 포괄 양수도로 봐요. 자, 단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만약에 부가세를 지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그 부가세를 징수해서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서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거는 이제 그 납부를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이 재화의 공고로 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원칙은 포괄 양수도 하면은 재화의 공고로 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양수 이 받는 자가 이 대가를 지급하는데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이제 부가세를 거리징수해서 만약에 납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제외된다. 자, 조세의 물납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제목 위주로 일단은 보세요. 조세의 물납. 이것도 이제 어차피 국가 등한테 공급하는 거라 이것은 그 재화의 공고를 보지 않겠다. 그리고 경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 양도다. 이것도 재화의 공고를 보지 않겠다. 지금 원칙은 재화의 공급인데 다만 관련 법, 즉 국세징수법하고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법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공매되는 거, 그거는 재화의 공고를 보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경매, 수용, 현물출자 이런 것들 다 재화의 공급이에요. 근데 다만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 또는 거기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이 강제 집행되는 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고를 보지 않겠다. 아니 어차피 이 국세징수법이나 체납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재화가 강제적으로 이 공급이 되는 경우에는 세운계한 이 사람들이 이 돈이 없으니까 체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 이 재화를 강제로 이제 이 공경매 해가지고 이 매각을 하는데, 그러면 공급을 하는데 그 돈이 없는 이 사업자들이 이걸 재화의 공고로 보게 되면 세액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재화의 공고로 보지 않겠다. 자, 수용 대상 재화의 양도다. 거기 도정법이나 이제 공익 사업 그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수용되죠. 그 수용 후 철거될 재화의 경우 철거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고로 보지 아니한다. 이거는 이제 이 강제로 사실은 이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들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은 회사에서 이 나라에서 강제로 이제 수용하는 이 법에 의해서. 근데 사실은 거기 가지고 있는 재화를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은 강제로 수용당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 대고 이제 이걸 재화의 공고로 봐서 공고를 보게 되면 세무계산서 발행하고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재화의 공고로 보지 않겠다. 수용 대상 재화의 양도는. 자,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이다. 신탁재산 맡기는 거죠. 그럼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맡기는 거. 이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탁이 종료돼서 거꾸로 위탁자한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것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변경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자, 위탁자가 이렇게 있고
수탁자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재화가 가는 거, 이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아니다? 공급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다시 원래대로 이 기간이 종료돼서 오는 것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을 이제 수탁자로 이렇게. 그러면 그때 재화가 이전이 되는데 이것도 공급이 아니다 이거죠. 자, 근데 참고증권의 양도, 참고증권의 양도는 임치물의 이동이 없는 거래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음에 두 가지를. 그리고 이제 그 외 거는 참고증권을 양도하면 이 창고에 있는 그 물건도 양도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참고증권의 양도도 재화의 공급인데 다음에 두 가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 두 가지가 가에 보면 조달청장, 그 다음에 나에 보면 런던 금속거래소, 지정창고, 이 두 가지. 자, 두 가지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거, 그럴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자, 일단 참고증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예요. 자, 다만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참고증권, 그 다음에 런던 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 있죠? 그거. 근데 이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거. 자, 그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 넘어가시고 크게 중요치는 않아요, 이게. 자, 위탁 가공을 위한 원자재 국외 반출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사업자가 외국에 있는 사업자한테 이렇게 원재료를 반출해요. 원재료를 반출해요. 근데 이제 이 원재료를 반출하는데 그게 가공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그 원재료 있죠? 원재료의 요 반출, 요것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반출됐는데 그 B라는 사람이 위탁 가공해서 외국에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는 과세돼요. 과세되는데 이제 이것은 영세율로 과세가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위탁 가공을 위한 원자재의 국외 반출, 그 국외 반출이 다시 이렇게 가공을 하고 나서 들어오는 것은 그거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팔려나가면은 그거는 영세율이거든 이게. 그럴 때는 이제 영세율이 적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 가공을 위해서 이것이 원자재가 이제 무상으로 반출돼요. 이 사람한테 원자재를 파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원하는 것은 가공만 해서 다시 들어오는 거지 이게. 그 원자재에 대한 것은 과세되지 않는다. 분명히 국외로 반출되지만은 과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건데 거기다 가공만 입혀가지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가공해가지고 만약에 팔게 되면은 그거는 영세율이에요. 이걸 보고 위탁 가공무역 방식이라고 하는데 위탁 가공무역. 그럴 때는 영세율이 적용돼요. 자, 해서 일단 제목을 정리하면 담보 제공, 조세 물납, 포괄 양수도, 경매, 수용, 그 다음에 신탁재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참고증권의 양도인데 두 가지, 이 조달청장, 런던 금속거래소 핵심 단어만 좀 보시고 위탁 가공을 위해서 원자재를 무상으로 반출하는 거, 이거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렇게 반출돼서 가공된 후에 만약에 외국에서 공급이 되면 그거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자계 사패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비 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이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 재화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 제가 네 가지를 그림을 그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역의 이 공급이에요. 용역 공급. 그러니까 용역 공급은 이제 실질 공급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 실질 공급은 이제 대가가 있는 거.
그 다음에 간주 공급 대가가 없는 건데 이것은 없다 그랬지. 단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예외는 이제 부동산 임대업인데 특수관계자한테 무상으로 그럴 때 이제 이 하나 잡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용역에 이 공급이 아닌 것이 있어요. 거기 그 자가 공급이다. 자, 일단은 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용역의 공급은 과세 이 되는 게 지금 없어요. 지금 규정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무상 공급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세되지 않아요. 다만 하나 특수관계인한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때는 그거를 시가로 해서 이 과세하는 거, 그거 하나 빼고, 자, 근로의 제공, 이거는 이제 이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용역은 이 용역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부수제와 또는 부수 용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주된 거래에 주된 거래, 그러니까 주된 거래, 부수되는 거.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주된 재화 용역이 요것이 이제 만약에 과세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부수되는 것이 과세가 되든 면세가 되든 이 전체는 다 과세되더라 이렇게. 자,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된 것이 면세 되게 되면 부수되는 것이 과세, 면세이더라도 전체가 면세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자, 이 주된 거래가 만약에 과세다. 자, 이거 뭐냐면 이제 예를 들게 되면 그 뭐가 있냐면 이제 CD가 있다. CD가 있어요. 자, CD는 과세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안내 책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책자가. 책자는 원래 면세인데 요 CD에 얘가 부수적으로 이 면세이더라도 전체는 그냥 다 뭐다? 전체는 과세다. 이렇게. 과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만약에 주된 거래가 이게 책이에요. 책이면 원래 면세예요. 근데 거기 안에 이렇게 CD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얘가 부수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컴퓨터 책인데 이 컴퓨터 관련된 그런 것들을 CD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뒤에 붙여 있어요. 이게. 그러면 전체는 그냥 면세다. 그냥 책이다. 이거 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부수적인지를 잘 보셔야 돼. 이게 주된 거고 이게 부수적인 걸 봐야 돼요. 아니면 이게 따로따로인지. 따로따로면 따로따로 보는 거고 이게 부수적인 거지. 이게 부수적인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된 사업이에요. 자, 주된 사업이다. 그 주된 사업이 이것이 이제 이 과세이면 이게 부수되는 것이 이 과세이든 면세이든 이것은 이 과세를 한다. 이렇게 과세를 한다. 자, 이것이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이 비반복적이다.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이다. 이렇게. 그렇다면 요거 비반복적일 때 면세이면 요거는 면세다. 이렇게. 면세다. 자, 주된 것은 그대로 이 과세예요. 주된 것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얘 있죠, 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일 때 말하는 거예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일 때. 이렇게. 아니, 여기 보면은 주된 거 쫓아서 과세하고 주된 거 쫓아서 면세한단 말이에요. 얘가 과세든 면세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된 사업일 때는 이게 과세일 때 부수적인 것이 과세든 면세든 이거 그냥 쫓아서 과세한다. 그럴 때 요 면세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일 때 그렇다는 얘기고, 이게 일시적이거나 비반복적일 때 요 면세는 그거는 그냥 원래대로 면세한다. 그거는 원래대로. 이렇게. 원칙은 뭐였어요? 주된 거 쫓아가는 거예요. 주된 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된 거 이게 면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과세, 이 면세이더라도 그냥 면세한다. 이렇게. 근데 다만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는데 이 과세, 주된 사업이 과세일 때 부수되는 것이 이 면세면 이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 이거 쫓아가고,
이게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이면 이걸 원래대로 면세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 하나만 예외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외로. 이렇게. 예외로 돼 있다. 자, 그래서 요 예외로 돼 있는 거를 자, 요 조금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원래 개념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과세 면세일 때 이거 면세다. 그러면 일관되게 이거 주된 거 다 쫓아가네 이렇게 보시고 여기 중에서 이제 하나 예외로 이렇게 이게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이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그냥 면세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좀 봐주세요. 그래서 거기 제가 색깔을 좀 칠해놨는데 주된 사업이 과세인데 부수재화 용역이 면세인데 거기 색깔 칠해져 있죠. 거기 별표 2번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우발적이고 일시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면세면 그거는 그냥 면세한다. 근데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 그거는 그냥 주된 사업 쫓아서 과세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주된 사업이 만약에 빵집이에요. 그 빵은 밀가루 면세되는 거를 이제 가열을 해서 빵을 만들면 과세 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럼 부수적으로 거기서 만약에 우유 같은 걸 팔아요. 근데 우유 같은 거 파는 거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빵집에서 그냥 파는 거지. 그러면 다 과세다 이런 얘기죠. 과세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요 예외를 한번 예를 들면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부동산 임대업이다. 그 부동산 임대업이면 과세지. 근데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비반복 그다음에 우발적으로 뭐냐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만약에 매각을 했어요, 이렇게. 자, 토지 임대하다가 이게 이제 과세업자인데 이제 일시적으로 토지를 매각을 했어요. 토지 매각하는 거는 이제 일시적인 거지. 그럼 이 토지는 원래 토지의 공급은 면세거든, 이게. 그래서 내가 임대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주된 사업이 과세다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토지를 팔게 되면 그것도 과세냐? 그게 아니고요. 토지의 매각은 그냥 원래대로 면세다. 이런 얘기지. 이게.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다? 주된 사업 쫓아서 과세면 전체가 다 과세고 면세면 전체가 다 면세. 부수적인 것들은. 그리고 주된 사업도 마찬가지로 과세 사업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들은 다 과세다. 그리고 면세 사업이면 부수적인 것도 과세이더라도 다 면세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과세 사업에서 일시적으로 면세되는 것을 만약에 공급하게 되면 그건 일시적이고 우발적이고 비반복적이면 그거는 그냥 면세다 이런 얘기죠. 그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시기를 한번 봐보세요. 공급 시기. 자, 공급 시기가 있는데, 공급 시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생계안서를 이 작성일자가 바로 이 공급 시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공급 시기는 중요하다. 자, 일반적으로 재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인도, 양도 하는 거죠.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은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데다 양도는 부동산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동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넘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잘 불확실하면 이제 공급이 확정되는 때고요. 용역의 공급 시기는 영무 제공되거나 그러니까 서비스가 제공될 때 있죠. 이게 일반 기준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인데 이것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는 영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예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것들이 나오지 이제. 자, 이제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것은 재화가 만약에 인도 된다.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이 6월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3회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그래요.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라고 하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인도되고 나서, 자, 요것이 이제 1년 이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2회 이상, 나눠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것은 장기 할부 판매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중간지급 조건부나 장기할 판매나 이것은 공급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렇게 받기로 한 때다. 이렇게.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란 얘기는 중간지급 조건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다 그러면 이 각각이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니까 그때 세움계약서 발행해라. 장기할 판매는 이제 인도하고 나서 계약금, 잔금 2회 이상. 그러면 그때 세움계약서를 발행해라. 이게 공급 시기니까 그때를 작성일자로 해서 세움계약서 발행해라. 이게 원칙이에요. 장기할 판매는 2회 이상, 1년 이상. 그 다음에 중간지급 조건부는 3회 이상, 6월 이상. 그거를 좀 조건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도 기준지급. 완성도 기준지급은 건물 지어주게 되면 완성도에 따라서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그 건설업이죠. 그거는 이제 그때 청구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있으면 그 각각의 날짜가 대가를 받기로 한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거. 그거는 바로 전기, 가스, 열이에요. 이게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제공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이 한때, 즉 말해서 이 한전이나 이런 데서 청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언제까지 이 전기세를 내라 이거죠.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자, 그래서 이제 그 용역의 공급 시기도 서비스 제공하고 만약에 장기할부 판매로 대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각각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공급 시기가 되고요.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것 좀 봐주시고. 자, 이게 중요해요. 중간지급 조건부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할 판매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받기로 한때 그때가 이제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지급 저하고 완성도 기준 지급하고 완성도 기준 지급, 완성도 이 기준 지급.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공급 단위. 공급 단위 이 구획할 수 없는 재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이렇게 있죠. 지금 제가 4개 써드렸는데 그 공급 시기가 다 이거예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중요하다. 자, 그 중에 특히 얘가 더 중요하다. 중간지급 조건부라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재화예요. 자, 수출재화, 직수출, 대행수출,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자, 이것은 선적일이다. 또는 비행기에다 실으면 기적일이다. 배에다 실으면 선적일이고요. 자, 직수출, 대행수출,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은 선적일이 재화의 공급시기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원양업이나 위탁 판매 수출이다. 이것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이 공급시기예요. 자, 외국인도 수출, 위탁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국외 위탁 가공 원료의 반출이다. 자, 이것은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 외국인도 수출, 위탁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영세율에 가서 조금 더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공급시기가 재화가 인도되는 때다. 자, 그 다음에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이것은 이제 재화가 사용 소비되는 때죠. 우리 종업원들한테 이 공짜로 이 추석 선물이나 설 선물을 주게 되면 그거를 소비하는 때, 사용 소비하는 때, 폐업시 잔존 제한은 폐업하는 때예요. 그리고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이 되면 수입신고 수리일이죠. 수입신고 수리일 이렇게. 근데 거기 보면 보세구역에서 이렇게 보세구역이 있어요. 그 보세구역에서 A라는 사업자, B라는 사업자가 있는데 국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이거는 부가세법상 과세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제공되는 것은 이것은 재화의 공급이에요. 자, 재화의 공급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라는 사업자가 이렇게 보세구역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이것도 재화의 이 공급이다. 공급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이렇게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이제 여기 D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도 재화의 공급이다. 이렇게 재화의 공급.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약에 오게 되면 이것이 재화의 수입이다. 이거죠. 재화의 수입이다. 재화의 수입은 국외에서 보세구로 들어와서 보세구에서 반출되는 게 재화의 수입이에요. 우리 국내에서 보세구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 보세구역 내에서 이동하는 건 재화의 공급이고, 그렇게 좀 봐주시라. 그래서 재화의 수입에 해당이 되면 수입신고 수리일이에요. 재화의 수입에 해당이 되면 세관장이 이 부가세를 대신 징수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재화의 공급이면 우리 국내에서 요 사업자 간이니까 사업자가 부가세를 징수하는 거지. 이것도 사업자가 징수하는 거지.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들은. 근데 만약에 재화의 수입에 해당이 되면 요건 세관장이 일부를 이 부가세를 징수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와 둘 이상의 과세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 확정 신고 기간 종료일이 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간주 임대료는 일수, 선불 또는 후불 임대료는 월수로 계산해요. 간주 임대료는 우리 실무에서 이제 일수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봐보세요. A라고 하는 임차인과 B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는데 여기 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죠, 이게.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10억을 받고 그 다음에 월 임대료는 없어요. 자, B라는 사람은 보증금은 없고 월 임대료가 500만 원씩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계약할 수 있죠. 왜? 아니, 임대차 계약은 우리 개인 간의 이 계약이니까. 근데 여기는 부가세가 없네? 왜냐면 이거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될 부채란 말이에요. 대가가 아니지. 근데 여기는 이 500만 원은 대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니까 당연히 거기에 10%인 50만 원을 받아서 세금을 갖다 내야 돼, 이게. 부가세가 있지. 그러면 이 A 임차인하고 B 임차인 간의 부가세, 과세 형평성이 지금 어긋나요. 그래서 요 10억 원이라고 하는 이 보증금에 대한 이 이자 상당액을 계산해서 이거를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사실은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하는데 이 공급 시기가 그 신고 기간의 종료일이 돼요. 그 신고 기간 종료일이면 3월 30일에 그 다음에 6월 30일, 그 다음에 9월 30일, 12월 31일. 요게 이제 신고 기간의 종료일이지, 이게. 그러니까 요때가 공급 시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월 임대료를 만약에 2년치 거 그러면 24개월이면 이제 1억 2천만 원을 한꺼번에 받았어요. 1억 2천만 원을. 그러면 요렇게 먼저 받은 것을 우리가 선수 임대료 받았지. 이번 부가세 신고 들어갈 때 요건 24개월치 중에서 이제 이번 법인 같은 경우는 3개월치 해당되는 거 그것만 들어가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1,500만 원 요거 500에 3개월치면 1,500이지 이게 1,500만 원만 들어가자. 선수 임대료 원칙이 이래요. 원칙이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임대료 계산은 월할로 계산하고요. 간주 임대료 계산은 요거는 10억이다 그러면 자 10억에다가 곱하기 1.2% 만약에 그리고 365분의 만약에 예정이다 그러면 1월달에 31일, 28일, 30일에서 90일 뭐 이렇게 해서 나온 이자 상당액을 간주 임대료로 보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일수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공급 시기 그거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영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원래 이 용역의 공급은 영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예요.
근데 요거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게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요. 그리고 재화의 수입 시기인데 아까 네 가지 써드렸는데 아까 요거는 수입 신고 수리라고 그랬지. 그래서 거기 수입 신고가 수리되는 때. 자, 그다음에 폐업 전 공급 재화의 이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우리가 폐업을 해버렸어요, 이게. 그래 원래 공급 시기가 여기인데 사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폐업을 하게 되면 이 공급 시기는 폐업일로 이렇게 앞당기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폐업일 이후에 공급 시기로 해서 세금계산서 받으면 이거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폐업일 이후는 비사업자란 말이에요. 폐업일이 이제 공급 시기가 되는 거지, 이게.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공급시기 특례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거는 좀 중요하네요. 공급시기 특례. 자, 공급시기 특례다. 자, 우리가 원칙을 지금까지 봤어요. 원칙적인 공급시기를 봤다. 원칙적인 공급 시기에 뭘 발행해 줘야 돼요? 세금계산서를 원래는 발급을 해줘야 돼. 이렇게. 원칙은. 그런데 이 원칙적인 공급 시기보다 이렇게 앞서서 선발급할 수 있는 선발급 특례가 있고요. 원칙적인 공급 시기보다 이렇게 나중에 발급할 수 있는 후발급 특례가 있더라. 이렇게 두 가지. 자, 일단 선발급 특례는 일단 돈 받으면 첫 번째 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거기 1번이죠.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교부한다. 그러니까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교부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7일 내에 대금을 회수해라. 대금 회수해라. 이렇게.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을 하고요. 7일이 초과됐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청구 시기와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시기 이렇게. 자, 그것이 이제 30일 내면 이렇게. 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청구를 하죠. 돈 달라고. 근데 결제되는 시기가 30일 내면은 그것도 인정해 줄게. 그래서 이제 거기 요건에 보면 계약서, 약정서 등의 대금 청구 시기 이렇게 나와 있죠. 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청구하죠. 그리고 지급 시기가 따로 적혀 있는데 그 사이가 30일 이내면 이것도 해줄게. 그러면 얘네들은 다 뭐예요? 대금하고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대금을 먼저 받든 나중에 받든 이렇게. 자, 근데 요거는 좀 이렇게 알아두세요. 대금을 미리 받았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대금을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받았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4월 1일 날 발행했다. 그리고 5월 1일 날 발행했다. 만약에 7월 1일 날 발행했다. 8월 1일 날 발행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공급 시기는 9월 1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9월 1일 날이 원칙적인 공급 시기인데 미리 돈을 받았어요. 4월 1일 날. 그러면 4월 1일 날 발급해야 돼요. 5월 1일 날 발행해야 돼요. 이거 보시면 이거 다 어떻게 돼요? 대금을 받았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날 돈 받은 날짜로 발행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받았으면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교부한다는 얘기는 그게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바로 그 날짜로 발행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뒤에 언제든지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행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 근데 이제 2번, 3번은 발행하면 7일 내에 회수해야 되고 발행하면 7일이 초과되더라도 계약서상에 요 사이가 30일 이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4번 봐보세요. 재화 이후 공급 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만약에 공급 시기가 이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면 이것도 인정해 줄게. 왜 세금계산서 발행했어요? 이게 2월 1일 날 만약에 발행했다. 근데 공급 시기는 만약에 6월 30일이래요. 그럼 6월 30일 날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인정해 주겠다. 같은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거기 4번의 재화용의 공급 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조기환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내에, 왜냐하면 조기환급은 매월, 즉 한 달 단위로 조기환급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무튼 30일 내에 만약에 도래하면 그것도 인정해 줄게. 근데 이거 개정되기 전에는 그렇게 재화의 공급 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대금 수령 여부가 삭제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부가세에서는 대금 수령 여부가 그렇게 중요치는 않거든. 다만 선발급에서 요거 있죠. 대금 받았다. 요 세 가지는 대금과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대금과 관련된 게 아니지. 근데 요 개정돼서 그래요. 대금 수령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이게. 그냥 공급 시기가 도래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발급한 과세기간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면 그것도 인정해 줄게.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금과 관계없이 장기할 판매, 공급 시기, 전력 그 밖에 계속적 공급이죠. 자, 요것도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대금하고 무관하다. 대금 무관하다. 라고 하는 것이 장기 할부 판매, 이렇게. 장기 할부 판매.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 공급, 이렇게. 자, 여기 얘네들 원래 뭐였어요? 대가의 확보를 받기로 한 때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장기할 판매는 이미 인도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1년 이상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재화가 공급이 된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 대가를 받기로 한 때보다 앞서서 대금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겠다. 이거는 이 구획 단위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거 계속적 공급이라고 해서 이거는 대금하고 상관없이 먼저 발행할 수 있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6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1번서부터 그 6번, 5번까지 얘기고요. 여기 6번이에요. 6번. 자, 6번은 뭐냐면 원칙은 작성일자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예요. 근데 후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해서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월합계 이 세금계산서. 월합계인데 그 첫 번째는 이제 말일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정 날짜를, 특정일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여기는 1월 1일부터 이제 1월 말일자인 31일까지 해서 1월 30일, 1월 20일로 해서 다음 달 2월 만약에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월합계 세금계산서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다번에 보면 관계증명서류 등에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이 경우. 그래서 만약에 1월 15일 날 한번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1월 15일자로 해서 이거를 세금계산서를 2월 10일 날 만약에 발급했다. 그 원칙이 뭐예요? 1월 15일자에 이 공급을 했으면 1월 15일자로 발급을 해줘야지. 근데 2월 10일 날 만약에 발급을 했으면 이 특정 날짜에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도 인정이 된다 이거죠. 이게. 자, 여기는 매일매일 이렇게 공급한 거, 그걸 매일매일 발급하면은 이제 한 달에 31장이 끊어져야 돼, 이게. 비효율적이지. 그래서 이제 월합계로 해서 이제 이렇게 발행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요거는 한 번 공급했는데 그 날짜에 공급한 사실이 있다면 요 2월 10일 날 발급을 해도 이거는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가나 다 요것은 다음 달 10일까지. 다만 다음 달 10일이 만약에 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 공급 시기 특례로서 원칙적인 공급 시기보다 먼저 선발급하게 되면 대금을 받았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데, 그럼 이 세금계산서 요 발행하는 것이 이 공급 시기가 되겠다. 교부일이 바로 공급 시기가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세금계산서 교부하게 되면 요 날짜가 이제 공급 시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그리고 요 대금 무관하게 발행했으면 이제 그 날짜가 이제 공급 시기가 돼요. 원칙적으로는 요때인데, 이 앞서서 발급하면 그때가 공급 시기로 보겠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이제 이 후 발급, 요거 발급이에요. 요 1월 30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이럴 때 발급하는 거지. 2월 10일이 공급 작성일자가 되면 안 돼요. 발급일자지, 이거는. 이렇게. 자, 해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관련된 문제는 좀 쉬었다가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